네,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네, 국장님, 저 서천 말양리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유류 유출 사고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경 서천군 서면 말양리 해상에서 신서천 화력 건설 자재를 운반하던 선박이 자초된 사건입니다. 해상 그 사고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전익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신서천 화력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던 바지선을 예인하던 선박이 그 항해 정보를 잘못 확인하고 운항을 하다가 좌초가 돼가지고 벙커 AU 한 46톤 그리고 경유 9톤 해가지고 총 55톤 정도의 유류가 이제 바다로 유출이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 승선원은 4명이 탑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총 170톤 규모의 예인선이었고요. 승선원은 4명이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해상 그 유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60조에 의하면 법적인 그 방제 책임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누구죠? 예, 1차적으로는 그 오염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1차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염 원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긴급하게 방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바다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연안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시군이 한 개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고 경계가 겹치거나 그리고 총 유출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방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 1차는 해안이 겹치지 않으니까 1차는 시장 군수고요. 예, 원인자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시장군사가 행정적으로는 해안 쪽에 방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천군수가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도 법적으로는 의무 책임은 없더라도 뭐 자유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익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정은 도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당 시군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도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해경이나 그리고 시군 그리고 원인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도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그 파악한 바로는 예인선이 자초된 시간은 9월 10일 11시 34분인데 12시 20분경에 자초된 선박에서 해경에 구조를 긴급 요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초기 대응이 아니겠어요? 신고를 받은 해경을 비롯해서 어떻게 그 대응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1차적으로 그 바지선을 운항하는 선장이 해안가로 가급적이면은 붙여가지고 이렇게 배를 좌초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인양이 안 된, 침몰이 된 상태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양을 하게 되는데 해경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 관련되는 해양환경공단 서천군하고 공동으로 그리고 1차 원임자인 서천 화력하고 같이 이렇게 방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오일 펜스 치고 흡착포로 하고 그리고 파공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부도 투입해서 파공된 부위를 조치하는 작업 그리고 그 선체에 있는 유류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구조 요청을 받고 바로 이제 해경에서 출동을 해서 자초된 선박을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인을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이제 취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 그 첫 보고를 언제 받으셨나요? 9월 10일 오후 한 4시경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인근 해상 서천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이제 침수 중이라는 그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본인이 파악했는데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차 보고가 됐죠. 네, 5시 좀 넘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11일 날 사고 발생 이제 2일차죠. 예인선 주변에 이제 또 계속 기름이 유출이 되니까 유해수기 흡착포 해서 이제 방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일 펜스를 당초에 이제 3개를 했는데 이제 1개 더 추가를 이렇게 해서 유출된 오염 방지를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신서촌 화력 측에서 확인을 하니까 안전하게 배는 해안으로 유도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오일 방제 작업 이렇게 펜스를 치고 기름 이동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보고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충남도하고 서천군은 사고 발생 2일째부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를 않고 있었던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천군과 해경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방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서천 화력하고 해경에서 방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신서천 화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크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군과 우리 도는 더 이상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사고 발생 이제 3일차에 좌초된 선박에 있던 저장된 연료 37톤, 그 다음에 13일에서 15일 3일간 또 추가로 18톤을 이제 이적을 안전하게 이제 완료해서 큰 피해가 방지를 한 거는 맞죠. 그러죠? 사진을 한번 국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최초의 해상에서 이제 암치에 걸려서 선박이 이제 좌초가 됐고 해경이 구조 요청을 받고 해안으로 이제 안전하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저 배가 안전하게 그냥 해상에 또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저렇게 이제 좌초가 침수가 되다 보니까 배 그 기관실이나 이런 데 있던 기름이 있죠. 그 기름이 이제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신서천 화력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를 하고 군이나 우리 도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바다에서는 이제 기름 유출이 심하게 이제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16일 그러니까 사고 발생 7일차입니다. 7일차 이제 어민들이 신서천 화력으로 집결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침몰된 저 선박을 빨리 예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름이 유출되고 또 실제 어민들은 주변에 이제 쭈꾸미 그 낚시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쭈꾸미를 잡았는데 그 잡은 쭈꾸미에서 냄새가 난다 기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름이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청정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이제 좌초돼서 침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현장에 이제 어민들이 와서 보니까 저렇게 이제 침수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기름이 유출을 되니까 공사 중단은 물론이고 빨리 이제 그 침수된 배를 유인을 하라고 이렇게 항의 집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촌 군수도 사고 현장을 이제 저렇게 되니까 16일 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된 거는 우리 행정의 느슨한 탓이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한 걸로 보도가 또 됐고요. 17일 8일차.
그때도 마찬가지 이제 더 많은 어민들이 신서천 화력에 직결을 해서 또 심한 항의를 했고, 신서천 화력 그 건설 측에서는 이제 어민들한테 결국은 이제 사과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현장 방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18일 사고 9일째입니다. 서천군은 이제 현대해운, 한국해운조합, 한국중부발전의 해안 방제 명령을 18일에야 이제 사건의 시급함을 알고 내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사고 9일차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하고 관계 공무원이 처음으로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자초된 배가 뭐 방치 해안으로 유인된 후에 방치된 게 이게 9일째입니다. 9일 동안 서천군은 물론이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현장 확인하지 않고 기름이 계속 이제 유출되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결과적으로 대응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추가적으로 그 오염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한 것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양근봉 의원님께서 16일 날 오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확인을 하고 17일 날 이제 관계자 그 도청 관계자가 나가서 확인한 이후에 조치를 했는데, 정확히는 사실은 그 오염원들을 빨리 제거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 그 대응 과정에서 9월 12일 날 최초에 이제 선박 인양 문제가, 그 좌초된 선박을 인양하는 문제가 이야기가 됐는데, 그 선주 측에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부분이 만약에 도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을 했었으면 빨리 인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조기에 상황이 종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대응이 미숙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국장님은 이제 우리 그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170톤의 선박이 자초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유류가 있는지는 감안을 하실 걸로는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 또 더 유사시 또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100톤 이상의 유류가 또 사실 선박에 싣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온적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특히 우리 충남도는 10년 전에 태안 유류유출 사고를 경험한 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픔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로 인해서 우리 어민과 해상 환경 그 파괴는 정말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크죠. 그래서 적은 유류 유출 사고라 할지라도 해상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평소 교육은 물론이고 또 훈련이나 현장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허베이 스피리토의 악몽이 충남도에 엄청나게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한 그 오염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11월 7일 날에 홍성의 국리 해안에서도 그런 유류오염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도가 초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방제 작업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업무 소관을 떠나서 도가 도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양오염 방제 등 관련되는 사고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또 현장 조치 또 매뉴얼이 또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만 했더라도 사실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매뉴얼대로 사실은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는 적은 해양
사고라 할지라도 특히 유류 관련돼서 유류가 유출이 되면 해양 오염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피해가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인근 쪽으로 배가 자초된 배가 이제 유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0톤 정도가 유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 오염 우려나 또 인근에 또 양식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 피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9월 18일하고 25일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해양 오염 상황들 그리고 바다에 미치는 영향들 그다음에 바닷물의 성분 분석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다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보다 더 적극적 행정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님 도정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질의 답변드리게 돼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량리 해상 유출 사고 시 우리 도에서 대처한 것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까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했듯이 보고는 서천군에서 도청에 보고한 거는 당일 11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 해당 국에서 우리 도지사님께 하루 늦은 11일 날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현장 확인은 사건 발생 9일 차인 18일에야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사님 11일 날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를 바로 받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능동적인 그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그 늦장 대응으로 인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 안일하게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지사님 또한 사건 발생 2일째 11일 날 그날 아마 우리 서천군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류유출 사고 현장을 살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에서 11일 날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고하시다 보니까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대규모 유류유출 사고로였다면 어쨌겠습니까? 충남도의 재해를 대비한 대응책 혹시 지사님 확인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전익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 말씀드리고요. 사고가 아무리 경미하다 하고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 해도 우리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는 또 충남도지사는 무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서천 군민에게 또 충남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우려를 끼쳤다면 우리가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 말씀했지만 우리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8종 또 사회재난 31종에서 39종의 재난에 대해서 그 행동조치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마 매뉴얼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발생했을 만큼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유류유출 사고가 한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단 소규모로 발생한 경우와 이제 중간 규모로 발생한 경우,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해양 유류
사고가 있는 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복을 받고 해당 시군에서 충분히 처리할 만한 잔해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어떤 국장에서 재난실장이 복을 받고 시국 차원에서 처리 종료하고 이제 보고하는 걸로 종료가 됩니다. 이제 중간 규모인데요. 이런 경우는 도재난대책본부가 상황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서 구성이 되죠. 도지사가 재난대책본부장이 되고 우리 행정부시사가 차장이 되면서 재난과시장 총괄 조정관 또 해양수산국장이 어떤 통제관이 되면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이 도에 설치된 재난관리대책본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지휘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게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대규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시도로서 그게 수습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이럴 때 중앙 그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시고 도에서는 또 도 나름대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서 이런 그 재난을 매뉴얼대로 하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주사님 220만 도민이 안전한 충남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이제 그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 공직자들이 지사님처럼 이렇게 잘 재난 프로세스를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특히 충남의 해양수산은 정말 소중한 그 미래 자산입니다. 일반 해면 수산물 생산 금액은 전국 6위로 3,712억 원, 천혜양식 수산물 생산 금액은 전국 4위 1,157억 원, 내수면 생산물 생산 금액은 전국 8위 189억, 또 주요 수산 가공품 생산 금액은 전국 7위로 2,995억 원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이 또 녹록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해상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그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우리 해양수산국 조직은 4명에 이렇게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 소관 부서는 당진에서 서천에 이르기까지 해양 쓰레기 그리고 역간처 사업, 해수 유통 사업, 그다음에 해양보호관리구역 등 광범위에서 그 업무 처리의 한계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 연말 조직 개편을 앞두고 계신데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그 존경하는 전익희 의원님 말씀에 그 동의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말씀드린 충청남도는 해양수산 강도가 아닙니까? 뭐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개서 강도인데 말씀드린 해양 쓰레기라든가 해양 유류오염 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사실 그 충청남도에서 이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19년도 조직 개편하는 이 조직 보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가 유류오염 사고의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차기 조직 개편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조직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는 2008년도, 7년도 해양 태안 그 유리 피해 사고 때문에 커다란 그 재앙을 맞이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런 비슷한 사고만 나도 굉장히 그 정말 그 잘하고 놀란 것은 수도가 뭐 놀란다는 말대로 굉장히 놀란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충청남도 상황인데 이런 게 대비해서 보다도 철저히 한번 다음 기회에는 조직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사님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매뉴얼도 이번 게재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예, 어떤 경우에도 우리 도민들께서 예,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점검하고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남도교육청 정황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네, 사립학교 대규모 시설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43조와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보조금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는 법률에 의거해서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정 부담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법정 부담금이라는 거는요, 사학법인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말하는데요. 교직원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부담금, 또 재보상 부담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부담금을 사학법인에서 덜 내거나 또는 못 내거나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금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면 재정결함 보조금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은 국가에서 이게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이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최근 5년간 도내 사립학교에서 법정 부담금을 납부한 수준이 평균 25% 정도로 이렇게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교육청은 25%를 제외한 나머지 75% 이 부족한 교육 재정을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되고 그 금액이 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남이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수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그래도 두 번째 수준입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낮은 수준입니다. 법인에서 납부하지 못한 한 75% 법정 부담금은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결함 보조금 재원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을 해봐도 이 서울시가 1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25%가 2등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사립학교가 25%라고 하는 낮은 법정 부담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5년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총 409억 5,430만 원, 그리고 시설사업비 총 283억 2,046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죠? 예, 이 지원 근거는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또 우리 관련 조례에서 그를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이게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 없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일정 부분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립과 저희들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요. 또 특히 학생 안전과 관련된 재난 위험 방지 시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금 그 납부율에 조금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그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 채용할 때 저희들한테 100% 위임을 한다든지 또는 법정 부담금 10% 이상 납부하는 학교라든지 또 덜 납부 10% 미만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배점 기준에 의해서 7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정 부담금이 이제 25% 정도고 부족한 75% 정도를 우리 이제 교육부 재정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또한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라든가 시설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 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은 사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보조 또 지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국가나 도교육청 재산이 아닌 사립학교 재단 명의로 기속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 근거는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3조, 5조, 6조, 7조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당연히 이 규정을 개정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은 이게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서 지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 우리 교육청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교육감 협의회 산하에 있는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또 시설사업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한 안건을 채택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2019년 도교육청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사립학교인 제2고등학교에 이번에 이제 시설사업비 57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법인 부담금 납부율은 2013년도에 5.03%, 2014년도에 3.4%, 2015년도에 3.08%, 2016년도에 2.88%, 2017년도 2.74%입니다. 그런데도 집행을 한 게 맞다고 보시나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고등학교 본관동 교사 전체가 이게 이제 그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긴급히 보수 보강하거나 아직 사용 제한할 정도로 돼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D등급을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학교의 실정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고등학교에서도 2019년도 금년에 교원 1명 채용하는데 저희들한테 우리 교육청에 1, 2차 위탁을 위임을 했고요. 또 법정 부담금 또 10% 이상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여튼 사학기관 공공성 또 책무성 강화되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종황 교육행정국장님 돌아가시고 김재철 도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네, 교육감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립학교법,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등은 학생들의 안전, 학습 환경 개선을 담보로 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 사학재단의 배불리기에 급급한 교육행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한 걸로 파악이 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법령 개정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이 문제의 인식과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이런 법정 부담금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의지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대 의원 시절에 이걸 2번을 이렇게 행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고 10대에서도 2분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4년간 질문을 해오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데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동의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손배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도정 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되는 거 보면 어찌됐든 좀 더 확실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의 한계는 이게 이제 법률로 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 오후 밤늦게까지 교육감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의 공공성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에 관해서 특히 정책위원회에서 24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달 됐는데 그중에 3번째 과제가 지금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을 좀 고치지 않으면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은 시도 교육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해왔습니다만 가령 아까 제2고등학교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2고등학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이 2억 1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사립학교법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96년 7월 26일 이전에 학급당 110만 원만 가지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바뀌어서 한 17억 이상의 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2억 1천만 원만 가져도 이게 충분히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악법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가령 수익을 못 올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좀 대체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할 때 얘기해봐도 안 돼서 교육감 하면서 바꾼 사례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금리로 예금되어 있는 현금들을 좀 수익성이 높은 상가 건물로 바꾸시도록, 물론 이제 강제는 어렵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해와서 한 10건 정도 법인에 대해 10개 정도 법인에 대해서는 10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익 토지를 매각해서 죄송합니다. 현금을 대체한다든가 또는 저수익 건물이나 현금들을 고수익 상가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발의해서 그 법률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의 답변에서 이제 보셨듯이 제1고등학교는 자구 노력으로 교원 채용 완전 위탁, 그다음에 법정 부담금 10%를 납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미약하다고 봅니다. 제2고등학교는 교원 채용 완전 위탁은 당연하고요. 법정 부담금도 도내 사립학교 평균 납부율 25%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구 노력이 이행될 때 5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사회 정의,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한 올곧은 교육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그 식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2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이걸 10%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든 그 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공공성 또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지난번 추석을 전후해서 장항읍 시내 상가를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폐가와 다름없는 상가에서 폐지를 수습하면서 생활하고 계신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요. 그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하루 폐지 얼마나 모으시냐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 보행기에 가득 실으면 30kg가 된다고 합니다. 그 폐지는 키로당 60원씩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1,800원을 버는 겁니다. 한 달 30일 열심히 일하면 30일
5만 4천 원을 벌게 되는 거고요. 1년 365일 일해봤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시설 사업비 57억입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에 벌어야 57억을 번다고 치면 아마 한 800년 이상 걸리는 걸로 계산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 어렵죠. 1억이나 2억 가지고 학교나 설립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당연히 이해합니다. 우리 학생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법정 부담과 무관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법인의 재단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가로 아니면 도교육청 소유 재산이 돼서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감님 답변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6년 7월 26일 이전에 학급당 학교 설립 시에 기본 비용이 110여만 원이었는데 96년 7월 26일 이후로는 것이 바뀌어서 말씀드린 대로 17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건이 좀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의원님 말씀은 아주 전적으로 온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립학교의 재산을 늘려주는 입장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 특히 사립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또한 세금을 냈다는 차원에서 그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법 학회의 지배적인 이론인 부당이익 결부 금지의 원칙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까지 나와서 제가 검토하다가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운영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재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것 또한 교육청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딜레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주신 뜻의 정신, 조언의 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교육감 상대로 질의 답변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대적 정신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개정을 추정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의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